안녕하세요. 마음찻집의 신규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관계라는 게 참 어렵죠.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나를 가두는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삶을 활발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중요한 관계의 문제가 오직 내 노력으로만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잘 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도 그 사람이 그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엉뚱하게 행동을 하면 모든 게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서로 함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진심을 그 사람에게 어떤 태도로 표현하느냐가 사실은 진심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은 거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이상한 거예요. 윽박 지르듯이 표현하고 되게 고리타분하고 막 이렇게 하여튼 이상하게 표현을 하면 그 진심이 왜곡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큰 실수를 했어요. 뭔가 잘못한 일을 했는데 그 잘못을 너무나 좀 감동적으로 표현한다든지 정말 잘 표현했을 때는 그게 오히려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태도라는 게 참 중요한데 문제는 이 태도가 내 마음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태도를 저는 체질에 관한 문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체질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체질이라는 말 아시죠? 특히 우리가 몸을 표현할 때 내가 어떤 체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나는 내 체질이 좀 찬 편이야. 그래서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기도 하고 나는 되게 내 체질이 뜨거워. 뜨거운 체질이야. 그러면 겨울에도 반팔을 입기도 하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체질이 나뉘죠. 그런 것처럼 마음에도 그런 체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체질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체질을 나누는 방식은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엠페도클레스라는 이 세상을 네 가지 원소로 나눈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의 마음도 그런 네 가지 속성으로 나눌 수 있고 이 네 가지 속성이 발현이 돼서 사람의 마음을 결정짓는 마음의 태도를 결정짓는 체질이 된다라는 엠페도클레스가 세상을 물과 불과 흙과 공기로 나눴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불과 물과 흙과 공기가 서로 어우러져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이론이죠. 이거를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바꾸면 현실 체질, 이성 체질, 감성 체질, 본능 체질로 나눌 수 있어요. 딱 듣기만 해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두 인물도 이 체질 간의 격차가 되게 큰 그런 연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죠. 이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말만 하면 이제 싸우게 되고 좀 이렇게 뭔가 불편해지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큰 다툼이 되고 나중에는 서로 사랑하지만 헤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현실 체질이죠. 현실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약 얘기만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약이 있나?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이 연인의 고통을 없애줄 수 있는 그 약을 주고 싶은 거죠. 근데 여성분은 감성 체질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보다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약을 먹는 일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 힘든 고통을 좀 더 위안받고 다독거림을 받고 싶은 게 여성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옆에서 보기에는 쉽지만
이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거죠. 이 현실 체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세상을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결과물이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혹은 내가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는지가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대할수록 이 실리적인 면이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여성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빨리 고칠 수 있는 약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현실 체질이죠. 그런데 여성분은 감성 체질이기 때문에 결과에 어떻든 좋다는 거예요. 뭐 내가 안 고쳐줘도 좋아.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좀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좀 더 걱정해 주고 좀 더 위로해 주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좀 더 내 얘기를 들어주고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거죠. 이게 감성 체질이거든요. 이 감성 체질은 예를 들어서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되게 끈끈하고 서로 소통이 잘 됐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이런 게 감성 체질의 사람들인 거죠. 원래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그런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고 그런 태도로 상대방이 나를 대했을 때 만족감을 얻는 거죠. 근데 이 현실 체질인 이 남자친구는 그걸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친구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죠.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 여성분은 뭔가 자꾸 서운해하고 힘들어하니까 또 현실적인 괴로움을 겪겠죠. 이분은. 그렇다고 타협할 수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몸 체질이 다른 사람들, 뭐 몸이 차갑건 뜨겁건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몸이 찬 사람은 뜨거운 갈비탕을 먹으면 몸이 뜨거운 사람은 차가운 냉면을 먹잖아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같이 팔잖아요. 그렇게 서로 같은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켜 먹으면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의 테이블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충분히 우리는 이 교집합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내 여자친구가 감성 체질이구나. 그러면 자기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학습을 하는 거죠. 어떤 게 감정의 교류고 정서의 교류고 어떤 게 다독거림이구나. 어떤 게 공감이구나. 우리가 이거 학습할 수 있잖아요. 그걸 배워서 사실 내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런 표현을 자꾸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자신의 그런 현실적인 태도를 이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성분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그런 현실 체질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약 줄게 이 얘기가 굉장히 나를 사랑했을 때 나오는 이야기구나라는 걸 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교집합을 자꾸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서로 다른 체질 간의 서로 다른 체질의 사람들끼리도 좀 원만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체질로 사람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서로 헤어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상대를 해석하지 말고 내 체질로 상대방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갖고 태어난 내가 고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인정해 주자는 얘기죠. 그 사람이 타고난 고유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아니 몸이 차게 태어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뜨겁게 만들어 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태어난 사람에게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 줬을 때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의 체질을 잘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소통의 방식, 관계의 언어를 서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관계가 나를 옥죄는 감옥이 아니라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 언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번에 쓴 네 번째 책이죠. 6월 23일 날 출간되는 관계 안목에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이 책에는 좀 더 자세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관계 안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홍보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